세 분을 모시고 정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산하 임직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논란.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다. 그렇지만 야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냐고 맞받고 있는데요. 공방을 먼저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였다라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책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불렸고 그걸 똑같이 이 정부에서는 체크리스트라 부르는 거냐 논란이 있어서요. 좀 패널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 변호사님, 일단 이게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전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는 소위 이제 정권의 우호적인 그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원을 적게 한 거야 플러스해서 자기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표를 받게 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안 했죠. 이번에는 이제 그 네. 환경부의 그 산하 단체의 임직원들을 쫓아내고 네. 그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넣자 소위 찍어내고 심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범위가 훨씬 적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슨 블랙리스트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행위 자체가 어떤 직권을 남용한 예를 네네. 들어서 불법적으로 감사를 했다든지 네네.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비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안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단죄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잠깐 이제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또 이런 거였죠. 잠깐 좀 미운 사람들 콕 집어내서 이 사람은 네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건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이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공기관의 어떤 임원들이 좀 일괄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잘못된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관행적인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콕 집어내서 문제를 삼은 건 아니죠. 그런데 더 들어가서 혹시 그것에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면 그건 여전히 이제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 명단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게 아까 나경원 대표는 330개 기관에서 66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명단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혹시 그중에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불법적인 시도를 해서 쫓아내려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임명된 사람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표적으로 정해놓고 나갈 때까지 이제 압박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야권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그런 민간인 살짝 DNA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시사평론가 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요. 네, 평론가님. 체크리스트란 단어가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체크리스트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아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모양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현물 모습 좀 보여달라. 뭔가 양식이 있다면 어떤 양식으로 대체하는 건지를 좀 보여주면 네. 국민들이 알아서 제가 보기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양식을 말씀드렸는데 네. 자기소개서 양식. 이런 식으로 양식이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개 이런 사람들 또는 아무개 단체들을 이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공식적이든 아니 비공식적이든 그 명단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게 블랙리스트인 거지 블랙리스트에 특정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뭐 이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느냐가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내용으로 지금 현재까지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네. 그 특정 임직원들 특히 사퇴를 거부하는 임직원들을 사퇴를 종용하거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리스트로 보인단 말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그거를 블랙리스트로 봐야지 어떻게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 아까 제가 네. 초반에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란 말이에요. 흔히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많이들 바뀐다라는 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그렇죠. 관행처럼 됐었는데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정권에서처럼 전 정권에서처럼 문화계 예술계의 순수 민간 영역에 대해서 그런 네. 일을 한 것인지 이런 건 조금 더 구별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조금 전에 지난번 정권의 경우에 네.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표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 1심은 무죄라고 했어요. 근데 아, 네. 2심은 유죄로 봤거든요. 네. 그 취지가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이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불법하게 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뭐 그 환경부 산하 임직원들의 경우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개 한 2년이나 3년씩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불법적인 감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네. 해서 그렇게 찍어내기로 했다고 한다면 뭐 처벌을 받는 거고 문제가 되지만 네. 하여튼 아직 그건 안 밝혀졌으니까 사실 이것을 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건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용어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고 네. 진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상이 다르다. 이제 청와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한 남용 여부가 될지 검찰에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종원 평론가님,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란 모든 걸 못하고 낚시만 하게 할 수밖에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과연 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탁현민 전 행정관이 아직도 마음은 청와대에 있는 것 같네요. 몸은 청와대를 떠났는데 네. 청와대에 있는 그 과거 동료들을 향해서 상당히 애로를 좀 겪고 있으니 블랙리스트 정의를 내가 내려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아마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 사건과 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드러난 지금 이제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뭐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광범위했고 저는 뭐 강도도 훨씬 더 높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이번 정부에 현재까지 드러난 그 환경부 관련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아니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늘 그래 왔어요. 네. 역대 정부가 정권 바뀌고 나면 그 산하기관 임직원들 특히 지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만두게 네. 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그랬어야 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적폐청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낙하산 인사 관행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뭐 과거 정부하고 똑같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비난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자꾸 지금 해명하는 논리가 네. 자꾸 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탁현민 전 행정관이 다시 청와대 관련 일을 하네요. 더더군다나 행사 관련으로 해서요. 이분이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고민정 부대변인은 승진이 됐던 이야기고요.